안녕하세요. 주주나 채널의 한 주간의 이슈와 시장을 정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백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 1.35% 상승한 2639.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다 보면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2600선을 주 단위로 지키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의 추가 조정으로 인해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종목별로 분할 매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3.14% 오른 879.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으로 힘들었던 일주일을 단 하루 만의 상승으로 만회하였습니다. 시장은 조급한 투자자들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담대하고 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투자자만이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물가 상승과 소매기업 실적 악화에 2년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8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3.57% 떨어진 31,490.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04% 급락한 3,92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 폭락한 11,418.15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성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실적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장기로 한번 살펴보면 지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차트를 확대해서 본다면 눌림목이 없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깊은 눌림목도 형성하며 조정을 받기도 하고 중간중간 작은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해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0년 투매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현재는 다시 한번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며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현재 많이 빠진 상황이라 고점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어떠한 시장이든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매매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이 향후 10년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반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레스의 권도영 최고경영자를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는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검의 권 CEO와 테라폼레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레스 법인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와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 57조 7,800억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테라폼레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UST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자 알고리즘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레스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나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반성은커녕 권도영은 새 루나를 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 욕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레스의 권도영 대표가 테라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루나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루나는 기존 루나 보유자, 핵심 앱 개발자 등에게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18일 코인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오는 27일 코인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권 대표의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텔리는 폰지 사기,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헛소리와 같은 실험은 멈추라고
쓴 글을 이용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 창평 최고 경영자는 희망적인 생각일 뿐 아무런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 같은 돈을 손해봤습니다. 물론 자신이 투기를 했으니 자신이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루나를 발행한 회사가 폭락 이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청산했다는 점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통해 투자금을 몰리게 했다는 점,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최소한의 피해자들에게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또 다른 코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투기성 있는 자산들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대중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면 한동안 강세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관심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차 시세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 루나가 폭락하기 전 권도영 씨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루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테라폼레스에 열광하게 만들었던 언론도 이러한 역할을 한 축을 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권도영 씨만 조명이 되고 있지만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언론과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만들었던 대중들의 심리 그리고 버블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 번 공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도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름만 거창한 회사들이 수도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기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9일 조선업종에 대해 원가 부담 증가를 극복할 만한 수준의 성과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종 전체에 대한 이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최선호주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2021년 1차 상승 후 97,100원의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가면 눌러주고를 반복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바닥의 가격은 늘 지켜주면서 천천히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가며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2007년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바닥에서 약 20배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그 후 10년 이상 조정을 받았고 투매 이후 바닥을 찍고 방향을 바꿔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때 접근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선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공매도로 인해 좋은 종목도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대형주에 접근할 때는 분할 매수 전략이나 손절 라인을 설정해 신중하게 매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충분하게 확보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상승한 원가를 전가하는 모습이 최근 수주되는 선박들의 성과를 통해 직접 확인되고 있다며 높아진 성과야말로 가격 협상력이 최대로 발휘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연구원은 올 하반기 조선업체 합산 영업손실은 5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대형 조선소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2022년 4분기 또는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1분기 후판 및 기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흑자 달성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는 하반기에는 매크로 지표 추이에 달렸지만 철강석, 원료탄의 추가적인 가격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실적 개선 흐름이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 연구원은 전방 조선업체 수주 증가에 따라 본행제 및 엔진 제작업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화물창 기술 및 설계 변화로 본행제 업체 고객사 확대가 확인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증설과 그에 따른 추세적인 외형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화보는 LNG 본행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LNG 선의 수주 증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으나 조선업에 대한 저가 수주 문제를 기사화하면서 한국화본도 시장의 조정에 크게 눌림목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한국화봉은 본행제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항공산업,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마다 지속 관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강밴드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유가가 아주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관 이음새 산업은
유가 강세나 조선업 등 경기가 회복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3년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성강밴드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보유하신 분들이 모두 수익 중이실 텐데요. 이렇게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고 시세가 돌아 나오기 시작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 지루했던 기분 때문에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어제 설명드렸던 앵커링 효과 때문일 텐데요. 애초에 기간으로 몇 년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유한다면 이러한 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너무나 큰 급등이 나오면 매도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하나손해보험 리포트입니다. 하나손해보험 1분기 별도 당기순이익은 881억 원으로 추정치를 16%, 시장 컨센서스를 23% 상회했습니다. 장기 원수 보험료가 8%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고 손해율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동차 손해율이 전년비 8%포인트 개선되며 합산 비율이 90%를 하회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6%포인트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4월 중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됐고 격리자 수가 3월 대비 감소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2분기 자동차 손해율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일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3월 백내장 수술의 쏠림 현상이 소멸되어 4월 위험 손해율은 1분기보다 소폭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형사들과 달리 신계약 매출도 양호하고 장기 인담보 신계약은 유병자가 전년비 29%, 운전자가 전년비 63% 증가, 2021년 2분기부터 GA 판매 비중이 40%대로 확대되면서 분기 100억 원 이상의 신계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자본 비율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1분기 말 RBC 비율은 122%로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채권 평가손이 반영되는 OCI가 6,850억 원 감소한 영향이 마이너스 60%포인트를 작용했습니다. 4월에서 5월 이어진 금리 상승을 고려해 2분기 중 자본 감소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금리 상승에 더해 당기순이익 실현에 따른 이익잉여급 증가, 채권, 발행 여력 등을 통해 RBC 비율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중 보험부채 최장 만기 확장에 따른 리스크 증가도 예상되는데 민감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RBC 비율의 여명은 8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 간 평가 방식의 미스매칭이라는 제도적 결함만이 문제라면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KICS 비율상 문제가 없다면 현행 규제 수준인 100%를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2분기 중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도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말 대비 금리 30bp 상승과 부채 만기 확대 가정 시 채권 발행 및 매각 이익으로 2천억 원을 확보하면 RBC 비율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본 불확실성 문제를 삼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차트를 보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의 문제로 주가가 깊은 눌림목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평가액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RBC 비율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워낙에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대중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리포트는 SK증권의 권순우 연구원이 작성한 넥센타이어 턴어라운드 가능성의 주목이라는 리포트입니다. 202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30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429억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5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저차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진의 주요인으로는 상승한 운반비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운반 및 보관 원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운반 및 보관 원가는 1,0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며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도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판매 가격 상승, 믹스 개선에 힘입어 ASP가 2021년 평균인 52,464원 대비
56,832원으로 상승하며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제외한 내수와 북미, 유럽과 중동 모두에서 외형 성장했습니다. 운임이 하락할 경우 빠른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당분간 운반비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자 기조는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환율 환경이 우호적이며 ASP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자 폭이 축소되며 하반기부터는 적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BR 또한 사상 최저 수준인 0.4배라는 점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주가에 기반영된 악재보다는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넥센타이어는 그동안의 악재로 인해 주가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원자재의 상승과 운반비 상승이 판가에 전가되고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적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적자로 인해 회사가 크게 문제가 없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적자로 인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